안녕하세요, 독타준입니다. 오늘은 비포 애프터 몰아보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사실 성형을 세게 하지 않은 이상 되게 요즘 성형도 되게 자연스럽게 해서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피부 관리의 비포 애프터도 사진으로 찍어서 이게 바뀐 점을 알아보기가 솔직하게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피부 관리 중에서도 그 메디컬 스킨케어라고 기계를 사용해서 좀 치료 목적으로 좀 더 하고 있고, 게다가 그 중에서 저는 뭐 니들링이나 아니면 알라딘 필링 같은 완전 알라딘 필링도 허브, 해초, 약초 필링 중에서도 제일 오래됐고 제일 강한 필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세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었을 때 좀 확연히 달라진 점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좋아지지만 요 제가 좀 잘 된 케이스만 몰아봤으니까 한번 감상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일단 여드름 먼저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분은 사춘기 남자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자 학생들도 물론 스트레스를 받지만 남자분들도 이렇게 엄마랑 같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이 학생의 큰 문제점은 이렇게 잡아 뜯는 거였어요. 근데 완전 상처를 너무 심하게 내놨잖아요. 그것 말고는 요게 한 세네 번 정도 관리를 해줬을 때 모습이거든요. 그래도 하나씩 계속 뜯어오기 때문에 상처들이 간혹 있긴 했지만 이게 하나의 장점인 게 이 젊어서 재생 능력이 좋다. 그래서 좀 그 흉터들 자국들이 빨리 좋아지는 편이었고, 대신에 또 반대로 사춘기라 호르몬이 엄청 왕성하기 때문에 좀 나는 매일 좀 자주 짠다고 하더라도 여드름 올라오는 게 굉장히 좀 심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한 2주, 3주 간격으로 오다가 지금은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오나? 이렇게 오랜만에 와도 좋아질 정도로 어느 정도 피지 조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받아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이 사춘기 호르몬 때문에 막 진짜 뻗쳐가지고 심하게 나는 거는 뭐 제가 열심히 관리를 한다고 해도 뭐 그 호르몬을 못 따라가서 못 이기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청소년기에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긁고 이렇게 뜯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처가 심하게 나면 그거는 제대로 안 아물면 흉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 흉터 이렇게 패어버리면 그거는 일반 여드름 관리로는 더 안 되고 더 세게 해야 그 흉터를 채울 수 있잖아요. 그 후유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좀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일 때 미리 짜주고, 그 다음에 번들거림 이런 거를 조금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막 열 뻗치고 이런 거 조금 식혀주고, 그래서 그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여자분은 뭐 그냥 몇 번 했어요. 일반 여드름 관리만 몇 번 했고, 이제 그 자국 관리 이제 카본 토닝 같은 거 서서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게 한 세 번, 네 번 한 사진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여드름으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왜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거냐? 그러면서 저를 오히려 막 되게 의심스러운 눈빛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좋아지게 해줘도 뭔가 문제가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튼 너무 빨리 좋아져서 놀랄 정도였고요. 저를 나중에는 My Skin Savior라고 불렀어요. 진짜 나의 피부 구원자라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드름이 있는 거는 이게 되게 아무래도 샤이해지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거울도 잘 안 보게 되고 손으로
뜯게 되고 안무를 더 가리게 되고 그런 거를 개선해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게다가 이렇게 피부가 예뻐지면 다들 남자친구가 생기셔서 지금 알콩달콩 연애 중이시고, 지금 두 달 넘어서 오셔도 뭐 한두 개 있는 정도로 아주 잘 유지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여드름 관리하고 나중에 갈수록 카본 토닝으로 여드름균 죽이고 또 자국 빨리 좋아지게 하고 톤 조금 좋아지게 하고 뭐 같아요. 이 프로세싱 기간이. 그렇고 이분도 한 4-5번 정도 한 거고 똑같이 남자친구 생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2케이스는 좀 굉장히 심한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10번, 11번 했을 때 이 정도 결과가 나왔고요. 첫 번째 분은 인도 분, 구글로 열심히 한국 사람이 하는 데를 찾아서 오셨었고, 일주일 전까지 타 오지샵에서 관리를 받으셨고, 얼굴에 세수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건드리기만 해도 아플 정도로 심하셨고, 근데 거기서 그 타 샵에서 팔던 화장품을 갖고 와보라 하니까 10개가 넘었는데 그중 5개는 다 벗겨내는 화장품이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었다. 그래서 그 홈케어를 고쳐드리고 수분 공급 위주로 다 바꿔드리고, 그리고 처음에는 저도 다 쓰라리고 아파했기 때문에 많이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꼭 짜야 할 거 위주로 짜고, 이분도 역시나 가면 갈수록 토닝으로 조금 여드름균 죽여드리고 예방을 해드렸더니 주위 분들이 난리가 나서 다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인도분, 그 다음에는 한국분이었는데, 역시나 한국 그 20살 언저리 여자분 중에서는 좀 심한 편이었죠. 이분도 역시나 어렸을 때부터 여드름으로 고생을 했지만, 특히 호주 시드니도 아니고 애들레이드에서는 이걸 못 고친다 라고 그냥 거의 반 포기를 하고 살아오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싹 좋아지시고 이제 한국 경험을 해보겠다 하고 이렇게 가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셨더라고요. 너무 뿌듯하고 이런 게 제가 일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중국 남자분이었는데 굉장히 번들번들 심했었고, 번들번들 이렇게 피지 분비가 많으면 아무래도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염증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은 특히나 이렇게 얼굴에 열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열을 최대한 식혀주고, 그리고 이분은 뭐 유제품을 굉장히 우유를 많이 드셨다고 했는데 그 우유에 있는 지방이 염증을 유발한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풀크림 밀크를 오트, 소이, 알몬드, 뭐 코코넛 밀크로만 바꿔줘도 진짜 염증이 많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일반 여드름 관리랑 뭐 카본 토닝 해서 이렇게 여드름을 잡은 경우예요. 그리고 이 다음 분은 간호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나이트 근무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피부나 건강을 통틀어서 제일 안 좋은 게 밤을 새는 일 같거든요. 그래서 나이트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여드름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모공도 있고요. 그래서 그 로아큐턴을 먹겠다고 자기 친구들은 다 먹고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 자기도 너무 유혹을 느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스페셜리스트한테 처방을 받으려면 한 3개월 정도 대기를 걸어놔야 되고, 그 약값도 300불에서 400불 정도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여자가 먹었을 경우에, 특히나 임신 계획이 있을 경우 1년 동안 확실히 끊어줘야 되고, 온 몸에 있는 피지를 다 말려버리기 때문에 입술은 물론 몸 전체까지 다 바삭바삭거리게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드름 약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약한 거, 뭐 소염제, 항생제부터 이 센 로아큐탄까지 있는데, 이 로아큐탄은 특히나 진짜 조심해야 하는 약이고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기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일시적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많다. 그럴 경우에 초반에 이거랑 같이 시작하면서 서서히 끊어가는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어, 이걸 여기에 맹신하고 의존하는 건 정말로 안 좋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끊임없는 설득 끝에 역시나 약은 안 드시고 이렇게까지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얼굴뿐만 아니라 이 앞가슴이나 이 등 쪽에도 피지 분비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귀 앞뒤로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씻어줘야 되는데 이 남자분도 역시나 앞가슴에 너무 모공이 많이 막혀서,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분이라서 되게 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샵에서 이렇게 켈로이드로 번지는 그런 큰 뭉친 딱딱한 염증성 여드름에 주사를 너무 세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푹푹 꺼져 있었어요, 살이. 아, 이것도 농도를 좀 적절하게 해서 맞아야 되거든요. 진짜로 센 농도로 맞았을 때 이렇게 살이 이렇게 꺼져요. 그게 진짜 잘 재생을 시키면 좀 올라올 수도 있지만 너무 세게 맞으면 그냥 이렇게 흉터처럼 패인 것처럼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염증 주사도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신중하게 맞으셔야 되고 정말 응급 상황일 때 맞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을 요 정도 이렇게 다 고치고 모공이나 흉터가 좀 심하게 남아있는 분들은 이제 이 알라딘 필링, 그리고 잘 참으신 분들은 부분적으로 이 니들링까지 같이 해드리거든요. 전 진짜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좀 고생을 하시죠. 그런데 이 알라딘 필링 자체를 한 번만 하신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더 욕심나고 더 좋아지기 위해서 이분도 역시 2번을 하셔서 진짜 눈에 띄게 톤, 그 다음에 흉터 진짜 많이 좋아지셨죠. 그리고 이 여자분도 마찬가지로 되게 젊은 여자분이 20대였는데 이렇게 2번 하시고 너무 좋아지셨잖아요. 그리고 요 분도 그 VIP 중 한 분이었는데 3남매가 다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4일 차에 얼마나 각질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7일 차에 어떻게 변했는지, 이분 역시 모공이랑 톤이 눈에 띄게 좋아진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네팔 남자분이었는데 요거 한 번만 하셔도 이렇게 톤이랑 울퉁불퉁한 이런 흉터 요철이 많이 그래도 매끄러워졌죠. 네, 그래서 여드름 치료는 제가 총 90일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드름이 저 밑에서 생겨서 모공이 막혀서 못 나오고 이렇게 참다가 눈에 딱 보이기까지 90일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뭐 3개월 동안을 뭐 매주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심한 경우,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3개월은 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다가 이제 좋아지면 1주 반, 그 다음에 더 좋아지면 2주 좋아지면 3주, 이렇게 서서히 늘려서 3개월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개월 봐서 여드름 다 짤 거 짜고 자국은 좀 남아 있겠죠. 그렇게 3개월 정도 이제 거의 다 돼가면 이제 올라오는 여드름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라딘 필링이나 니들링으로 흉터 치료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가서 나 필링 해주세요, 나 니들링 해주세요, 여드름이 진행 중인데 그렇게 먼저 필링부터 해달라는 건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여드름이 덕지덕지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강한 자극을 줘버리면 안에 있는 게 확 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 와요. 아프고 고생만 하고 효과는 하나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드름이 진행 중이고 흉터랑 모공도 있는 경우에는 꼭 이 3개월이라는 프로세스를 지킨 다음에 그 마지막쯤에 이제 흉터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알았죠? 그래서 제가 수많은 피부 문제가 있지만 그나마 여드름이 제일 효과가 빨리 나오고 피부 애프터가 좋고 그 다음에 만족도도 좋은 게 이 여드름이라 말씀드려요. 이건 근데 단 조건이 되게
최대한 많이 짜줘야 되고 잘 짜줘야 되고, 그리고 홈케어 꼭 교정해줘야 돼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잘 짜고 많이 짜줘야 팍팍 좋아집니다. 근데 요즘에 특히나 한국엔 압출을 잘 안 해준다고 하죠. 압출 잘하는데 찾기도 쉽지 않고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한국이 없어요. 호주에서도 애들레이드에 있습니다. 조만간 뭐 또 어디로 옮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레이드에 계신 분들 기회를 꼭 놓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드름 흉터 했으면 이제 리프팅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하이프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하이프는 초음파로 표피 진피 밑에 있는 근막을 때려주는 거고, 약간 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 내 아구지를 때리는 듯한 그런 뻐근한 통증이 있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한 2달에 걸쳐서 서서히 좋아진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 울세라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싼 오리지널 장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받으면 뭐 효과가 뭐 6개월 이상 1년 간다라고 하지만, 그 밑에 슈링크, 제 거는 그 슈링크 밑에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제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엔 한 2, 3주 간격으로 3번을 좀 다다다다다 이렇게 좀 자잘하게 오래 여러 번 쳐줘야 조금 더 유지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한 2-3번 정도 한 사진이고요. 그 대표적인 좀 잘 나온 케이스를 보면 이 남자분 같은 경우 이 하이프 장비를 했을 때 이렇게 약간 두께가 이렇게 좀 줄어들면서 올라가는 요 모양이 대표적인 하이프 장비를 했을 때의 리프팅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얼굴 두께가 줄고 살이 빠져 보이니까 볼살이 있는 분들은 권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다들 보시면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올라가니까 팔자주름이 되게 좋아지고, 그리고 여기 이 불독살, 그리고 입꼬리 내려간 거, 이게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약간 올라가니까. 그죠? 진짜. 그래서 팔자주름, 그 다음에 이 불독 마리오네트인가? 여기 주름이 되게 좋아졌고요. 그리고 제 사진도 하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 번 했을 때, 2번 했을 때, 3번 했을 때 이게 진짜로 다르더라고요. 근데 좀 아프긴 아파서 마취 연고를 바르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워낙 안쪽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고 하면 안 되지만 좀 비슷하게 아픕니다. 그래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 있다는 거. 이렇게 하이프 리프팅 장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쥐젖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얼굴에는 잘 없고 간혹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눈꺼풀이나 아니면 목에 주로 많죠. 그리고 겹치는 부분, 요 겨드랑이 이런 데 많이. 이거는 뭐 사마귀처럼 확 번지진 않아요. 근데 가족력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겹치는 부분, 약한 부분은 주로 생기기 쉽고, 그다음에 뭐 살이 쪘다가 확 빠졌을 때, 아니면 약간 뭐 당뇨나 이런 게 있을 때 쥐젖, 아니면 뭐 임신 같은 호르몬 변화 이런 게 있을 때 쥐젖이 생길 수 있죠. 막 확 커지거나 확 번지진 않는데, 그래도 미간상, 그리고 이렇게 막 쓸리는 부분에 있으면 좀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바로 비립종인데요. 언뜻 보면 이 여드름? 뭐지? 사마귀? 여드름인 줄 알고 이렇게 막 짜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나옵니다. 비립종의 특징은 이렇게 하얗게 동그랗게 뭔가 안에 진주알 스티로폼 이렇게 박혀 있는 듯이 이렇게 동그래요. 저도 진짜 제 23년이야, 25년이야, 아무튼 이 피부 미용 관련 일을 하면서 요렇게 비립종이 많은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이분도 외국분인데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모르고 그냥 살았겠죠? 근데 제가 요거를 압출로 다 짰어요. 그래서 딱 한 번 했는데 이 비포 애프터 사진 요거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진짜 모르셔서 포기하시고 못 받으시는 분들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꾸준함,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 꾸준함만 있으면 고칠 수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립종 압출로 한 번만에 제거를 할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비립종이 잘 생기시는 피부들은 아무래도 피지 덩어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막혀서 못 나오고 하얗게 막힌 거니까 뭐 아이크림, 번들거리는 영양크림 같은 걸 최대한 자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각질 제거들을 좀 자극 안 가는 약간 과일산 아니면 뭐 여드름용 폼 클렌저 아니면 이렇게 닦아내는 패드 이런 걸로 조금 각질 제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사마귀 진짜 많이 헷갈려요. 이게 여드름인 것 같아서 막 긁어. 근데 막 더 커져. 근데 여드름인 것 같은데 뭔가 막 색깔이 막 뭐 갈색도 있고 막. 근데 여드름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보면은 막 겉에가 막 오돌도돌해. 그런 건 다 사막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약한 부분에 많이 생겨요. 이걸 진짜 여드름인 줄 알고 막 마구 건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게 제일 강력한 게 이 사마귀균이에요.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절대로. 이거는 건드리면 100% 커지고 번지고 그리고 면역력이 약하면 더 번지고 내가 사마귀 있는 사람들을 만졌을 때 그게 다 나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사마귀다 의심스러우면 건드리지 마시고 위생 청결히 하시고 그 다음에 면역 조절하시고 보호막 잘 만드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마귀를 제거해드려도 얘는 만약에 되게 튀어나왔어요 막 이렇게. 근데 그거를 깎으면 사마귀는 혈관에서 영양분을 파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 안에도 그 맨살이랑 조직이 달라졌어요. 이미 색깔도 막 달라지고 안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무리해서 또 밑에까지 막 파서 제거하면 또 흉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튀어나온 이미 커져버린 사마귀를 좀 빤빤하게 해드려요 처음에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마귀 균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또 조금씩 자라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옆에 또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제거 안 하고 놔두면 점점 더 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람 가까이서 만지는 직업이어서 아무래도 좀 생겨요. 너무 조심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1, 2년에 한 번씩 겨울에 뭐 제거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근데 사마귀가 너무 싫어서 이걸 어떻게 박멸할 수 있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강력한 바이러스라서 그 균 죽이는 약을 6개월 이상 먹어야 된대요. 그럼 얼마나 독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심하고 촉촉하게 하고 그 면역 잘 챙기고 1년에 한 번씩 제거하자.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어요. 진짜 많이는 안 생겨요. 그렇고 이제 점 빼는 시즌이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점은 대부분 한 번에 안 빠져요. 작은 점이라도 한 번에 빠질 거라는 생각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괜히 그렇게 무리하게 욕심 부리시다가 패이면은 낭패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여기 제일 큰 점,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은 두 번째 뺀 거고요. 여기 점은 처음 빼는 건데 지금 사진을 보면은 지금 여기 귀 앞에 자국이 조금 보이지만 지금은 거의 점이 있었는지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 점은 큰 점이든 작은 점이든 한 번에 빠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에 깊이 팠다가 오히려 흉터 생기면 평생 가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조금씩 제거한다. 그리고 뿌리가 밑에까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점이나 하더라도 또 올라올 수 있는데 그건 2달 있다가 또 뺄 수 있다 라고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작은 점 말고도 특히 애들레이드에서는 정말 큰 점도 많이 빼봤거든요. 남자분인데 딱 여기에 진짜 이 엄지손톱만한 점이 이렇게 있었어요. 되게 튀어나온 거. 그래가지고 군대 가셨을 때 막 선임병들이 이렇게 띵동 이렇게 누르고 놀리고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전역하고부터 짧은 머리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대요. 이게 다
짧으면 여기 이 점이 볼록 보이니까. 근데 너무 스트레스라고 모시고 오셨는데 제가 진짜 되게 오래 걸렸어요. 깎았는데 와 이것이 좀 커서 머리카락 안 나겠다, 안 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한 번 빼고 더 커지지도 않고 심지어 머리도 났대요. 그래서 짧은 스포츠 머리 같은 걸 하시고 찍은 사진을 봤는데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처음 이렇게 짧은 스타일 처음 해보셨다. 그래가지고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되게 특이하게 여기인가? 여기 점이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플랭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버티는 자세 할 때 이게 배긴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역시나 되게 오래 걸려서 깎아드렸는데 되게 홀가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점 빼시고 나면 무조건 듀오덤 재생 테이프 붙이시고 한 일주일, 큰 점들은 열흘까지 매일매일 갈아붙이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제 비포 애프터 사진들을 그래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건 잘된 케이스만 보여드린 거고요.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하시고 제가 뭐 요인들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게 말씀드리는데 그걸 다 감안하셔서 충분히 나에게 맞는 병원 그리고 상담 받아보시고 잘 찾으셔서 꼭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세요. 네, 그럼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요. 모두들 생얼민이 되는 그날까지 No worries. Bye bye.